안녕하세요. 감동천사 김소라입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려견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의 품종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함께 확인해보시죠. 텍사스주 휴스턴에게 경매장, 이곳에서 온갖 견종들이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철창 안에서 한 마리의 하얀 개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별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영어로 진돗개라고 써 있었습니다. 경매사 빌 톰슨은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진돗개라는 견종은 처음 봤어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견종이 팔려나갔지만 별이는 남았어요. 레브라도는 $1200, 골든 리트리버는 $1500에 팔렸지만 별이에게는 단 한 명의 입찰자도 없었습니다. 잠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은퇴한 FBI 요원 출신 마이클로스였습니다. $50에 살게요. 경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개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누구도 더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았어요. 별이는 마이클의 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상한 동양개를 왜 사냐고 돈 낭비라고 수군댔습니다. 마이클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간 범죄자들을 추적하며 키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개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처음으로 보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지만 별이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길 건너편에서 잔디를 깎고 있던 데이브 윌슨이 작업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그는 독일 셰퍼드 2마리를 키우는 동네 유명한 애견 전문가였거든요. 매년 지역 도그쇼에서 상을 휩쓸던 인물이었어요. 데이브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3개를 데려왔네요. 어떤 견종인가요? 진돗개라고 하네요. 진돗개?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디서 나온 견종이죠? 한국에서 온 견종이에요. 데이브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자신의 독일 셰퍼드 맥스와 타이탄은 챔피언 혈통이었거든요. 각각 $5000, $7000에 산 명견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데이브는 별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것은 별이의 산책 방식이었어요. 다른 개들은 주인을 끌고 다니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별이는 마이클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 걸었어요. 마치 경호원처럼 주변을 살피면서요. 두 번째는 짖는 소리였어요. 데이브의 독일 셰퍼드들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어댔는데 별이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짧게 짖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별이와 마이클 옆집 소녀 에밀리의 만남이었어요. 에밀리는 8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했고 특히 동물들을 무서워했거든요. 데이브의 독일 셰퍼드들만 봐도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별이를 처음 본 에밀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느 오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 앞에 서 있는데 별이가 마이클과 산책을 나왔어요. 에밀리는 평소처럼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별이는 에밀리를 보자 즉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별이가 천천히 앉더니 에밀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옆을 바라보며 기다렸거든요. 마치 에밀리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나자 에밀리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에밀리가 별이의 털을 살짝 만지자 별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순간 에밀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 사라가 창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에밀리가 동물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보통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나 소리를 무서워하는데 별이는 어떻게 에밀리의 마음을 그렇게 빨리 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에밀리는 매일 별이를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창문으로 별이를 찾았고 별이가 산책 나오면 멀리서라도 손을 흔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밀리가 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던 아이가 개를 상대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별이의 반응이었어요. 에밀리가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데이브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당황했어요.
자신의 챔피언 독일 셰퍼드들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은 FBI 시절의 관찰력으로 별이를 더 자세히 지켜봤어요. 이게는 분명 특별했어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3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저녁 동네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에밀리가 실종된 거예요. 오후 4시경 학교에서 돌아온 후 사라져버린 에밀리. 사라는 30분 후에 이상함을 느끼고 집안을 다 뒤졌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평소 에밀리는 집에 오면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간식을 먹었거든요. 사라가 경찰에 신고했고 1시간 만에 수색팀이 꾸려졌어요. 휴스턴 경찰서의 전문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되었습니다. 독일 셰퍼드 로키와 벨기에 말리노이즈 스파이크였어요. 수색견들은 에밀리의 옷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책임자 톰슨 서전트가 답답해했어요.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벌써 찾았을 텐데. 그때 마이클이 별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서전트, 혹시 우리 별이도 도움이 될까요? 톰슨이 별이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마이클,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전문 수색견들도 못 찾는데 애완동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톰슨이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마이클은 별이에게 에밀리의 옷을 맡겼어요. 별이는 한 번 깊게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별이가 수색견들이 간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향한 거예요. 톰슨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이상하다, 저개가 반대 방향으로 가네. 하지만 마이클은 별이를 믿었어요. FBI 시절 직감을 믿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별이는 단순히 냄새만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에밀리의 심리 상태를 읽고 있었던 거죠. 자폐를 가진 에밀리는 무서워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높고 좁은 곳에 숨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색견들은 일반적인 실종 패턴대로 넓은 공원이나 놀이터 쪽으로 갔던 거였죠. 별이는 이런 에밀리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매일 에밀리와 교감하면서 아이의 성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이는 주택가를 벗어나 2마일 떨어진 폐건물 단지로 향했어요. 그곳은 10년 전에 개발이 중단된 곳으로 완공되지 않은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거든요. 별이는 그중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이클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어요. 구석진 작은 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에밀리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에밀리는 마이클을 보고 놀랐지만 별이가 나타나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별이는 조용히 에밀리에게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어요. 에밀리는 별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에밀리가 어머니에게 말한 바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서운 개들이 따라와서 도망치다가 길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였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전문 수색견들도 못 찾은 아이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톰슨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본서에 연락해서 동물 행동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이 개를 정식으로 심사해 봐야겠어. 2일 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동물 행동 전문가 닥터 제니퍼 화이트가 마이클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동물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경찰견과 구조견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알고 싶다며 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제니퍼는 기본적인 지능 테스트를 했어요. 숨겨진 간식 찾기, 간단한 명령 따르기, 문제 해결 능력 등이었죠. 별이의 점수는 놀라웠어요. 보더 콜리나 푸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둘째 날은 감정 인식 테스트였어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감정을 연기하며 별이의 반응을 봤는데 별이는 슬픔, 기쁨, 두려움, 화남을 모두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에밀리와의 상호작용이었어요. 에밀리가 책을 읽어줄 때 별이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반응을 달리했거든요. 슬픈 내용에서는 에밀리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재미있는 내용에서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일주일간의 관찰 후 제니퍼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개는 일반적인 개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후각이나 조건 반사가 아닌 복합적 인지 능력으로 상황을 파악해요. 특히 인간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이 제가 본 그 어떤 개보다도 탁월합니다. 마이클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의 기분을 파악하지만 별이는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각각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정말 예외적인 능력이에요.
제니퍼는 별이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의 특별함을 학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별이의 명성이 퍼지자 데이브의 질투심이 극에 달했어요. 자신이 키우는 독일 셰퍼드 2마리가 무색해질 정도로 별이가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데이브는 지역 도그쇼에서 10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맥스와 타이탄은 완벽한 혈통과 훈련을 받은 최고의 개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잡종 같은 아시아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데이브는 동료 애견인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들도 대부분 유럽산 명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죠. 리차드가 말했어요. 데이브, 그 진돗개 얘기 들었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론이 과장하는 거겠지. 우리 맥스나 타이탄이 훨씬 뛰어나다고. 그럼 한번 시험해보면 어때? 공정한 테스트를 통해 누가 더 우수한지 알아보자고. 데이브는 이 제안에 혹했어요. 별이가 정말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데이브가 마이클을 찾아왔어요. 마이클, 우리 개들과 별이를 비교해보는 게 어때요? 동네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마이클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별이는 경쟁을 위해 키우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브는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압박했어요. 별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공정한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결국 동네 공원에서 비공식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4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테스트 종목은 5가지였어요. 장애물 코스 명령 수행, 위험 상황 대처, 지구력 테스트, 그리고 지능 퍼즐이었죠. 첫 번째 장애물 코스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했어요. 데이브의 독일 셰퍼드 맥스가 먼저 시작했어요. 힘차게 달려서 장애물들을 통과했지만 중간에 2번 실수를 했어요. 기록은 45초였습니다. 타이탄은 좀 더 안정적이었어요. 실수는 없었지만 속도가 느려서 52초가 걸렸어요. 별이 차례였어요. 별이는 시작 전에 잠깐 코스 전체를 훑어봤어요. 마치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별이는 빠르면서도 정확했어요. 모든 장애물을 완벽하게 통과했고 기록은 38초였습니다. 구경꾼들이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2번째 명령 수행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부터 복잡한 연속 동작까지 별이는 모든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기다려 명령이었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5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을 잃었는데 별이는 15분 동안이나 완벽하게 자세를 유지했거든요. 3번째 위험 상황 테스트에서 진짜 차이가 났어요. 가짜 화재 상황을 만들고 마네킹을 구출하는 테스트였어요. 연기 기계로 연기를 피우고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냈죠. 독일 셰퍼드들은 힘으로 마네킹을 끌어내려 했어요. 빠르긴 했지만 거칠었고 실제 상황이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별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였어요. 먼저 마네킹 주변을 살피더니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 조심스럽게 구출했어요.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마네킹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았거든요. 소방관 출신 구경꾼이 탄성을 질렀어요. 저건 진짜 구조 기법이야. 어떻게 훈련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할 수 있지? 4번째 지구력 테스트는 2마일 달리기였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처음에 빠르게 나갔다가 후반에 지쳤어요. 하지만 별이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달렸습니다. 마지막 지능 퍼즐 테스트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어요. 복잡한 미로 상자에서 간식을 찾아내는 테스트였는데 독일 셰퍼드들은 무작정 여기저기 시도했어요. 결국 찾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별이는 달랐어요. 먼저 미로를 관찰하더니 한 번에 최단 경로로 간식을 찾아냈어요. 시간은 독일 셰퍼드들의 절반도 안 걸렸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별이가 모든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거든요.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데이브의 얼굴은 붉어졌어요. 하지만 데이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다음엔 다를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데이브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테스트 이후 별이는 동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기만 하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고 별이는 묵묵히 앉아 아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뛰는 아이가 있어도 놀라지 않았고 누군가 다가와 안기면 살짝 눈을 감으며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평온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죠. 어른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동양계쯤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별이의 태도를 지켜보며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네. 무슨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훈련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에밀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친구들과 뛰놀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별이는 늘 아이들 무리에 있지만 항상 에밀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죠. 에밀리가 다소 낯선 상황에 놓이면 별이는 그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 앉았습니다. 울타리처럼 혹은 다리처럼. 그렇게 둘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저 또한 동네에서 오랜만에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할아버지, 별이 주인 아저씨라며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이 생겼고 오랜 시간 은퇴 생활 속에 잊고 있던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이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죠. 하지만 반대로 이 모든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존심 강하고 자신의 셰퍼드들에게 자부심이 컸던 데이브는 별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뭔가를 궁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별이가 매일 오후 3시 전각에 혼자 산책을 나가는 걸 알아냈습니다. 일정한 경로 혼자 다니는 습관. 그건 데이브에게 함정을 놓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그는 근처 숲길 한가운데 철사 고리를 묶고 나뭇잎으로 위장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밟기만 하면 발목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멈췄습니다. 함정에 닿기 불과 몇 미터 전 별이는 코를 바닥에 가까이 대더니 방향을 바꿨습니다. 낯선 철 냄새, 땅에 묻힌 기운, 그리고 공기 중 흐르는 긴장. 별이는 그런 걸 감지한 겁니다. 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별이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현장을 보고 나서야 데이브가 의도적으로 설치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를 고발하진 않았지만 주민회의에서 우회적으로 경고의 말을 전했죠. 요즘 동네 길이 이상하더군요. 깨가 먼저 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브는 얼굴이 붉어졌고 그 이후로는 별이에게 대놓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별이는 단지 충성심이 있는 개가 아니라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한 회피 능력이 아닙니다. 진돗개가 가진 생존 본능, 위험 감지 능력,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는 태도. 그것은 오랜 시간 험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야생성과 인간 곁에서 마음을 읽으며 형성된 유대의 총합이었습니다. 조상의 산길을 기억하는 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 진돗개는 그 둘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도 평소처럼 3시에 산책을 나섰고 이번엔 에밀리와 함께였죠. 아마 그날의 긴장은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습니다. 별이가 저를 바라보며 잠깐 머문 그 눈빛. 걱정 마세요.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브의 실패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산불이 시작된 거예요. 바람이 강해 불이 주택가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을 북쪽 숲은 이미 시뻘건 화염에 잠식됐고 대피 방송이 연이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라진 손자 에단을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이의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고 출입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속에서도 별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손자 에단이 사라졌어요. 숲 아닐 겁니다. 구조대는 접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기 밀도가 너무 높았고 통제선이 무너졌다고요. 그때 별이가 뛰었습니다. 저는 미처 잡을 틈도 없었습니다. 별이는 사라진 아이의 흔적을 찾는 듯 코를 바닥에 대며 빠르게 숲으로 진입했고 저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뜨거운 연기에 목이 막혔고 발밑이 푹푹 꺼지는 진흙탕 속에서도 별이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림길마다 서서 3초쯤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후각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고 감정이었습니다. 에단이 자주 가던 그곳 조그만 동굴. 별이는 그 앞에서 멈췄고 입구에 엎드려 조용히 킁킁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입구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덜덜 떨고 있는 에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별이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고 별이는 묵묵히 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바뀌며 불길이 동굴 입구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출구가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쩔 줄 몰랐고 별이는 그때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몸을 돌려 입구에 몸을 눕혔습니다. 열기를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절규하듯 구조 요청을 보냈고 얼마 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내렸고 별이는 먼저 에단을 제게 밀었습니다. 에단을 끌어올리는 동안에도 별이는 제 뒤에 섰고 마지막 순간에야 제 손에 안겨 올라왔습니다. 눈빛은 조용했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괜찮아. 아이 먼저야 라고 말하듯이요. 헬기 안에서 저는 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FBI도 뭐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마리 개가 제 가족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죠. 그날 이후 별이는 더 이상 단순한 동네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휴스턴의 영웅견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뉴스 화면엔 별이의 구조 장면이 수없이 반복되어 방영됐습니다. 구조 헬기 안에서 제가 별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은 SNS에서 수백만 회 공유됐고 별이는 어느새 미국 전역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팀이 내려와 저희 집을 촬영했고 에단은 별이와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별이는 나한테 가족이에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검색어 1위에 진도 독이 올랐고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죠. 그 즈음 하버드 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이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감정감지 능력, 위험 회피 본능, 구조시 판단력 등 기존 수색견들과 전혀 다른 특성이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별이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제 가족입니다. 데이빗은 뉴스 보도를 본 뒤 제게 찾아와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고 우리는 별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나눴습니다. 전 한국전쟁 때 미군을 구한 진돗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폭격이 임박했을 때 울지도 짖지도 않고 눈빛으로 병사들을 이끌어 산을 넘겼다는 일화. 전설처럼 퍼졌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별이를 통해 되살아난 셈이었죠. 데이빗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난개를 키운 게 아니라 이름만 붙였을 뿐이었어.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지켜주는 거구나.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진돗개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함께 진돗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진돗개가 가진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하고 있어요. 6개월 후 휴스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 정부에서 별이를 공식 명예시민으로 임명했습니다. 동물로서는 최초였어요. 동물보호소에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쇄도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희귀 견종이라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에서 나섰어요. 진돗개 보급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의 우수한 가정에 진돗개를 분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의 집 앞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별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성적도 향상되었어요. 모든 것이 별이 덕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브였어요. 그는 자신의 독일 셰퍼드와 함께 별이를 돌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별이에게 말했어요. 그때 경매장에서 너를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달러짜리 개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증명한 거예요. 하지만 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휴스턴 시립박물관에는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진돗개 별이 기념관. 처음엔 단순한 전시 기획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미국과 한국을 잇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시관은 입구부터 감동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별이가 산불 속에서 에단을 구하던 순간을 포착한 대형 벽화가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벽면에는 별이의 실제 발자국이 찍힌 석판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장 조용한 걸음이 가장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중앙홀에는 별이의 생애를 정리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조용히 그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졌고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개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울컥했죠. 기념관의 한편에는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냥 파트너로서의 진돗개, 한국전쟁 때 미군 병사를 구조한 일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충성심과 지능에 대한 기록이 촘촘히 소개되어 있었죠.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며 관람객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지역 초등학교에서 단체 견학을 왔고 진돗개를 주제로 한 에세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왜 별이 같은 친구가 필요할까? 아이들은 그렇게 글을 쓰며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배우기 시작했죠. 에다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지만 별이와 함께 산책할 때는 여전히 그 시절의 눈빛을 간직한 채 조용히 웃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미래의 동물 행동학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진돗개를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별이와 함께한 매일이 제 연구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죠. 데이빗 또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진돗개 보급센터를 세웠고 매주 토요일마다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따르는 개가 아니라 감정을 읽는 존재입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의 shepherd 2마리도 별이와 함께 훈련을 받으며 훨씬 더 온순하고 균형 잡힌 행동을 보였고 데이빗은 이제 동네에서 견심을 아는 남자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썼습니다. $50의 기적 진돗개 별이 이야기. 출간 후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책 속에는 단지 별이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를 통해 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었고 여러 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었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여전히 조용히 존재하는 별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침이면 마당 끝자락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천천히 주변을 살핍니다. 아이가 울면 다가가 앉아주고 어른이 피곤하면 말없이 곁을 지켜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배운 적도 없지만 별이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공동체를,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요. 별이는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아이, 한순간을 지켰을 뿐이죠. 하지만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바꾸었고 그렇게 기적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별이는 그날처럼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습니다. 꼬리를 한번 아주 작게 흔들며 말하듯이요.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을 지키는 반려견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정말 반려견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경험한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혹시 진돗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50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된 별이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진짜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